4개월 동안 오랫동안 뭐 오랫동안은 아니겠죠. 4개월 동안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고 실제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김현수 변호사의 인터뷰 두 번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승소 사례를 말씀드리니까 아직 그렇게 막 많이 끝난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군 안에서 약간 상관 면접 모욕, 뭐 상관 모욕이라나요? 면접 모욕이라나요? 상관 모욕도 있고 상관 모욕도 있고 상관 모욕에 대한 것들 뭐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성공 사례는 범죄인이 범죄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합당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변호인을 도움을 얻을 그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 안에서 억울한 일이 없게끔 또 진술할 건 진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범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저기 뭐야 범죄를 저질렀는데 승소살이야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상 보시고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러면 일단 상관 모욕이라는 거 자체 군인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예. 남자였나요? 그렇습니다. 남자가 이제 남자 그 상관에게 이제 예, 모욕을 상관에게 어떤 식으로 모욕을 했을까요? 뭐 욕하고 뭐. 욕을 그냥 앞에다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딴 사람한테 그 상관에 대한 것들을 욕으로 처벌받아요? 그렇습니다. 처벌을 만약에 강하게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실형? 실형까지는 아니지는 아니더라도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제적이 될 수 있어요. 욕의 강도는 뭐 어느 정도 되게 심했어요? 욕의 정도.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욕의 정도는 심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상관이었다. 그걸 만약에 귀로 들었다면 기분 나빴을 기분 나빴을 겁니다. 기분 나빴을 거. 근데 욕을 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김현수 변호사님의 엄청난 변론과 또 연구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사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또 어떤 중간 과정이 있으면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의뢰인이 부사관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온 바로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최신 이제 판례들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녁에도 의뢰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궁금하시거나 이런 법률 상담이 가능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바로 만나서. 그럼 이제 전화로 간단하게 이제 사실관계 여러분들도 법률 상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해서 나는 엄청나게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변호사님들은 법률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뭐 구성 요건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내가 지금 이런 일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와 있다. 군사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때 그러면 그 의뢰인은 어느 정도의 순간이었나요? 군 검찰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의뢰인은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느꼈던 모든 사건이 초기 발생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의뢰인께서는 일단 그 군사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기 전 진술서를 작성하고 바로 상담을 하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대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 진술 주소 자체도 받기 전에 선임을 해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추천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 군사법률 상담 하시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시기 전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현수 변호사 오랫동안 지금 군생활 하시면서 느끼셨던 거 선제적 대응, 기본적으로는 군사경찰 단계 안에서 첫 조사가 있을 때 내가 그냥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낄 때 그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진술을 해도 된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업무 처리, 그 법률 절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뭐 소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때 그 일들은 또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텐데 그 얻었을 때 김현수 변호사라서 할 수 있었던 어떤 뭐 그 많은 노하우가 하나 있을까요? 돌발 질문입니다. 뭐 변호사들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할 뿐인데 제 입장에서도 뭐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항상 승소사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의뢰인이 이제 기소유예 결과가 딱 나왔을 때 변호사님한테 뭐 문자 나왔습니다. 아, 예,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예. 뭐 그냥 고맙다고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김현수 변호사님의 부끄러움과 열정적인 변호를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나왔지 않겠습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일단 또 의뢰인들과 또 변호사 모두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작과 끝이 정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또 변호사님께 서로 감사의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 또한 또 인간적인 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는 김현수 변호사가 추구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그 과정 안에서의 그런 충실한 대응, 실제로 또 형사사건 전에 관련된 판례를 읽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연구하시는 그런 공부하는 변호사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의 승소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군 안에서의 그런 승소 사례, 뭐 누구가 더 많은 승소를 한다 이런 측면들보다도요, 군 안에서의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또 군 안에서의 절차 안에서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현수 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요, 언제나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